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5일 정오가 지나가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힘 유승민 힘 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저거는 날라갑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거의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될 선으로,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 확정이에요. 그런데 지지율이 40%를 안 넘어갑니다.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5%에서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고고TV가 방송을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 이재명 게이트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날아가는데 그 이재명 건을 방송하면은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국이보다 더한 놈이고 윤미향보다 더한 놈이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한테 돈을 1억 3천 빼가지고 밝혀진 것만 공소장에서 마사지 받고 화장품 사고 등심 삼고 그 지랄 했대. 한심한 거. 생긴 꼬라지 보세요. 돼지보다 못생겼지. 고고TV 참고로 등심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태경이라는 친구가 이재명 사건이 제2의 LH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방향성이 틀렸어요. 지향점이 LH 사태가 아니고 중건이가 말했다시피 제2의 조국 사태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악랄한 짓은 문재인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근데 국힘의 전투력이 지금 형편없어요. 이준석이만 풀어서 공격을 하죠. 말을 풀어서. 그게 신세대고 그게 미국적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치고 이재명에서 반박에 들어오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인데 그 검사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지막 2차 경선의 마지막 토론을 KBS에서 11시인가 있는데요. 참 왜 그렇게 진짜 그 KBS 심야 토론 MBC 100분 토론 심야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중간에 황금 시간대에 7, 8시나 9시, 10시에 그 방송 섭외 한번 못하나 국힘은 8명이 토론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자, 2차 경선이 끝나고 4강, 3차 경선에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토론이 될 거예요. 3차 토론을 들어가면은 3차 경선 때 4명이 남는데 1대1 맞수 토론을 4명에서 돌아가면서 리거로 붙여버려요. 리거로. 그러니까 그건 1시간 반, 2시간씩 1대1 토론하는데 거기서 결판이 조금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맞수 토론이라고도 또 계획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10회 10번을 하는데 3차 경선에서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토론 가지고는 크게 반전을 못하고 뒤집질 못해요. 그러나 현재 더블 미친당은 미친놈 이재명이가 나오고 국힘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대깨우는 지지를 받아서 막무가내 막가파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균열은 깨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깨졌죠. 홍준표가 거의 다 따라잡았죠. 또는 앞서고 있죠. 윤석열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급하니까 신규 당원들을 보고 27만 신규 당원들을 보고 위장당원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민주당에서 심는 당원이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죠.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는 그 문제하고 또 윤석열 왕자 그게 안 나올 리가 없죠. 위장당원과 왕자 문제, 주술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참 지저분하게 변하고 있어요. 모든 원인은 윤석열이가 제공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근데 윤석열을 빠는 대깨운들이나 우파 유튜브나 꼴통 보수들을 보면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훨씬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민. 자, 그러면은 4명이 누가 통과될 것인가?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가 통과되는 건 확실하고 나머지 1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평론가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저는 좀 분석이 달라요. 지금 4명이 나머지 남은
사람 중에서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이 뭐 전부 다 1, 2% 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국힘 지지율도 보면은 3, 4%뿐이 안 돼요. 국힘 보수 지지층에서 보면은 4명 중에 1명이 나오는데 제일 올라오지 않아야 될 친구가 원희룡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희룡은 양쪽을 다 까요. 윤석열, 홍준표 다 까요. 그 다음에 유승민한테도 대들고 조금. 근데 1차부터 5차까지 우리 토론을 보면서 뭘 유심히 보면 되냐면은 모든 후보가 윤석열과 홍준표는 특히 윤석열이 유승민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실패하죠. 쉽게 말해서 중부담 중복지라든가 또는 부가세 문제 또는 청량 문제 이런 걸 공격하다 지가 당해버려. 그러니까 유승민 대 7명 하면은 7명은 유승민이가 논리가 탄탄하고 정책이 비전이 꼼꼼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들여.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가 또 개인적인 일탈 문제도 없어. 그죠? 유승민한테 질문을 잘 안 해, 이것들이. 안상수나 질문을 하고, 최재형이나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3차 경선 4강이 나오면은 유승민의 진가가 좀 빛날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 누가 될 것인가? 먼저, 원희룡은 말씀드리고, 원희룡은 이 분란만 일으켜요. 분란만. 자기가 어떻게든 4강에 진출하려고 이때까지 그러는데, 황교안이가 가면은 제일 좋아요. 유승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승민을 중심으로. 유승민 입장에서는 황교안이가 4강에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황교안이는 초지일관 그냥 부정선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 유승민 같은 경우한테는 또 부정선거 질문을 안 해. 최재형이 하고 윤석열한테만 질문을 해. 그죠? 유승민한테 황교안이가 부정선거를 질문하면은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보수 우파가 망했다고 2030을 향해서 유승민이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황교안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부정선거로. 그리고 황교안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황교안이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깔아먹어요. 2, 3%는 최소한 4명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황교안이하고 홍준표하고 거의 비슷한 인식이 있고 황교안이하고 윤석열하고 거의 비슷한 인식이 있어요. 부정선거 말하세요.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둘 다 어버버 될걸? 그래서 황교안에 올라가는 게 유승민한테는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재형이 올라가도 괜찮다. 최재형이. 최재형은 윤석열의 대체제로 나왔지만은 지금은 보완제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4명이 나올 경우에 3차 경선을 하면은 최재형은 아마 같은 동질로서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 신입 국회 입당 당원으로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려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일부라도 표를 얻어야지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국힘에 뿌리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최재형이는 윤석열과 같은 성질의 것을 갖고 있으므로 최재형이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좀 가져올 수가 있다. 3차 경선 투표에서. 그 다음에 최재형이는 또 유승민하고는 절대 이바구가 안 돼요. 토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태경이 올라와도 괜찮다. 하태경이 올라오면 홍준표만 조진다. 하태경이 올라오면 홍준표만 조진다. 하태경에는 큰 그림을 못 봐요. 쉽게 말해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애예요. 쉽게 거시적인 정책은 모르고 미시적인 정책만 하고 비판 능력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쫄 사람은 홍준표뿐이 없어. 그럼 홍준표의 지지율과 홍준표를 갖다가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하태경이 올라와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죠. 하태경이는 어느 정도 윤석열 쪽으로 서윙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쪽으로. 자기도 살아야지. 그죠? 부산의 맹주를 자기가 한번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태경의 입장에서는 홍준표보다 윤석열이가 대권감이다 하고 억지로 그 기판을 돌렸죠. 그래서 주판이나 기판을 돌렸죠. 그래서 하태경에 올라오면 홍준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같은 경우도 이준석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아주 폭락을 해버렸죠.
4명 누구라도 다 올라오면 괜찮은데 유승민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첫 번째 한교안이 올라오면 유승민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미치겠다. 진짜 한교안 같은 애가 정치를 해가지고 그게 국힘의 꼬라지예요. 자유한국당이 꼬라지였단 말이야. 그 하느님 찾아다니며 정광문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목사와 같이 장로와 같이 말이야. 지금도 중저음으로 토론하는 거 보세요. 토론도 아니라고. 자기 말만 실컷 하다가 누구도 한교안이한테 질문 안 해요. 왕따 당했음에도 부정선거를 갖다가 들고 나와요. 기가 찰나 그러시죠. 그런 놈이 4.15 총선을 역사 이래 정당 사상 이래 최고로 망쳐놓고도 대통령 하겠다는 이 꼬라지를 보면은 그걸 미는 과거의 고성국이나 자유우파가 황교안 대세론 대통령 대세론을 밀었죠. 꼬라지들이 참 기가 차. 그런 친구들이 지금 윤석열을 밀고 있어요. 황교안 대타죠. 그죠? 박근혜 대타 아니에요. 기가 차 기가 차.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대타로 밀다니. 어떻게 박근혜가 당했는데 윤석열한테. 그 다음에 최재형 같은 경우도 벌써 그만뒀어야 됐어요.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최재형이 나오면은 좋다. 그 뭐 최재형은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캠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원부원하다 끝나는데 그게 윤석열한테 윤석열 표를 조금 잠식할 것이다. 그 다음 하태경이 나오면은 하태경은 지금 거의 윤석열로 그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혁 보수에서는. 그런데 하태경이가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개혁 보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개혁 보수 아니잖아요. 윤석열 똑같이 좁혀야 되는데 홍준표를 팰 적에는 그냥 감정선을 펴서 패고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패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패는 것은 왕을 받듯이 패. 하태경이 이것도 날라갔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은, 3차 경선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2차 경선까지는 당원 30%니까 별 영향을 못 미쳐요. 3차 경선 가면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거기서 말이죠. 일반인하고 당원 지금 한 55만 되죠. 신규 당원이 한 27, 8만 명 되니까 55만 명 중에서 당원 거기서 70%가 윤석열이에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반윤석열이고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홍준표가 2030한테 짤과 밈으로 또는 할배의 시원시원함, 할배의 애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은 모른다.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가 거기서 50% 이상이 최소한 60% 이상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고TV가 지금은 타점을 맞추기를 유승민이가 얼마나 뜨느냐 띄우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뭐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희망과 기대는 놓지 말자. 3차 토론부터 10월 8일 이후부터 10번의 토론회가 있어요. 볼만할 거예요. 볼만한데 그 1대1 맞수 토론이나 1대1 맞수 토론이나 또는 시간 없는 무제한 토론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정책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이상 무너질 확률이 별로 없어요. 한 2, 3% 빠지면 되는데 빠질까?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빠지면은. 그럼 홍준표가 완전히 역전되는데 홍준표한테 그 틈새를 유승민이가 얼마나 뚫고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유승민의 선거 전략과 정책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제가 그 캠프에 있다면은 벌써 몇 번이나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캠프에서 전략 전술을 하고 유승민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개의 복주머니에 던져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국민의 힘! 정송님 힘! 남 대표님 힘! 하고 가겠습니다.